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지표가 있죠.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는 95,000달러이고요.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예, 많이 내려갔어요. 10만에서도 많이 내려갔고요. 일주일 기준으로는 9%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17%나 하락을 해서 지금 3,294달러. 리플 코인도 많이 내렸고요.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도지코인이 20% 넘게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내려왔고,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코인 관련해서 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또 무슨 글을 게재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가격 시세에는 이제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켓캡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의 볼륨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30일 기준 표이거든요. 요렇게 볼륨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 시장의 볼륨 떨어지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도 54를 나타내는 투자 심리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도미넌스 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 알트코인들 쪽으로는 이렇게 도미넌스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물론 이제 0.76%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적인 측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보통 강세장 때는 60% 이상 이제 도달을 했다가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 넘어오는 그런 동향들이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57.5%의 도미넌스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시장 흐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관련해서도 오늘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눌렀었던 이유가 그 파월의 발언,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개발, 요거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에 관련해서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지금 파월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점도표 상으로. 근데 이게 예전부터 제기가 됐던 거이긴 한데, 지금의 미국의 CPI가 1970년대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설이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1970년도에 오일 폭등 때문에 엄청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그때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웠었고, 그 시절은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새마을 이제 운동하고 약간 요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경제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시즌이 있었는데, CPI 지표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커플링이라고 해서 너무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쯤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나오고, 이제 양적 긴축을 했다면 양적 완화, 이제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파란색이 그 70년대거든요. 그 당시에 딱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했다가 엄청난 폭등, 그러니까 역사상 본 적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좀 나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미국 CPI 지표의 상황도 약간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요런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설을 이제 믿는 경제 이제 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월가에서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진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1970년대와 같이 올라갈 것이냐, 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파월이 이렇게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그 우리가 1970년대에 겪었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의 동향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 바닥지고 살짝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조금 위험하다, 요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약간 뇌피셜 음모론 요런 걸로 시장에 같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이다, 요렇게 또
겁을 주는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금융시장을 누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번외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보도 사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왜 이제 기업들이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하느냐 요런 이제 반발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약간 설처럼 돌았어요. 왜냐면은 그 회의를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명 계좌 발급이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쐐기를 박았고, 요 언론사랑 통화를 하면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보수적인 관점들이 많잖아요, 암호화폐. 그래서 하루빨리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 좀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가상자산 이제 중요한 거는 ETF 도입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 ETF를 하게 해달라. 나스닥에서는 지금 10가지 묶어가지고 막 그런 상품까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설이 있었어요. 가상자산법 개정 이후에 미뤄졌다고 전했지만 금융위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현물 ETF 도입 시점과 관련된 건 논의 자체를 지금 이제 나라 측에서 이런 금융위 측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다. 이제 아예 그냥 도마 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ETF의 도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단체가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아직은 먼 산 바라보듯이 좀 지켜보시는 게 지금의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같이 좀 전해드리고, 요번에 업비트 거래가 리플 1조를 팔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의 가능성이 좀 큰데 12월 19일에서 20일 1조 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관련해서 이제 리플 가격도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알피 라지그룹이 매도 주문 1조 642억 원어치를 체결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업비스트 측에서. 그러니까 워낙 큰 금액이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큰 고래들이 지금 이제 리플 매도 한국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이제 마이클 스트레티지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또 다른 빅테크의 비트코인 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한테 비트코인 매수라고 이제 X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비트코인의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아마존도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는 아마존의 비트코인 채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뭐 그 약간 어떤 단체가 이제 아마존한테 비트코인을 이제 채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 지금 이제 그걸 촉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에 아마존 주주들은 내년 4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MS도 한번 이렇게 고사를 했기 때문에 고렇게 된다면 이제 아마존 쪽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좀 국면으로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의 인식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이제 4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랬나 봐요. 마이클 세일러가 채택하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이야기 좀 많이 나눴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경제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그 온체인 지표 회사에 설립을 하셔가지고 나름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분의 의견을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근데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통해서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접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시아 로미스 의원이 이 부채가 많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메꿀 수가 있다.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인 상태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7,900억 달러가 유입돼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3,52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1조 달러가 추가로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미국 부채의 70%는 자국 내 기관 물량이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2050년까지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면 부채의 36%를 상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관이 보유한 나머지 30%의 부채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채 상환에 반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는 전부 다 이걸 뭐 부채를 갚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물량만 부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없애는데 비트코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약간 현실적인 나름의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내세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 주봉 마감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투심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석가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83,000달러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가격적인 이건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분들의 가격을 평균을 내봤더니 83,800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83,8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고 강력한 지지선이자 매수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3,000달러 선이라는 거를 비트코인이 지켜주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던 투자자분들이 다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암호화폐 시장을 믿고 계속 이 시장에 있어주느냐 약간 요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밴드가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크립토컨트 분석가가 이제 내세웠던 거라서 제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소식까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